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 저는 그렇다면 정상임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안해? 오케이. 불안할 수 있는데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거로 불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안 불안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시험 전날 하나도 안 불안해 봐. 그것도 이상한 애인 거죠. 시험 전날이지만 나는 게임할 건 하고 볼 건 다 보고 잘 거야. 친구가 놀러 가자면 놀러 가. 그건 이상한 애인 거죠. 그래서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심리적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여기 통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 잘라줘도 몰라요. 우리 당뇨병 분들도 그렇듯이 심리적인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차선 도로를 그냥 건너가는 사람 없잖아요. 차에 칠까 봐 무서워서. 근데 그 불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겠죠. 위험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불안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지붕도 만든 이유가 춥고 비 올까 봐잖아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다 쓰지 않고 다음 달을 위해서 쭉 아껴서 쓸 수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해서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적당한 불안은 필요해요. 그 좋은 불안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부리냐면 긴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은 우리 몸 안에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긴장한다, 불안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메모 몇 장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불안해진다 그럼 이러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서버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반복 아마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의 일이에요. 이 정도 선의 일에 약 평소는 욕이었는데 이렇게 돼. 이 정도 해야 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야 되고 이 정도에 나도 이만큼 대응했어요. 그럼 긴장하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이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불안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요 정도만 올리면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이만한 일로 느껴. 그러니까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음식 차리는 거로 보면 그냥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건데 막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거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과잉이야. 그것도 나쁜 거죠. 즉 우리가 불안해지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거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린 긴장이 불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 얘기했죠. 완벽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높여서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나를 좀 겸손하게 과소평가해서 보고 최대한 완벽해야 되니까 이걸 넘치고 싶은 거예요. 꽉 채우는 제일기는 넘치는 거니까. 근데 우린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느끼는 거고 한 번만 실수해도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동계올림픽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쇼트트랙. 쇼트트랙 선수들 이렇게 보면 막 50바퀴를 계속 돌잖아요. 딱 달라붙어서 1등에서 8등까지 0.2초 사이에 들어오죠. 보면 1초도 안 걸려. 8명이 쫙 들어오는데. 근데 또 한국 선수들이 꼭 앞에 마지막에 쫙 해서 발 쫙 들이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쇼트트랙을 잘하는 것 같아. 요만큼의 차이 가지고 이기는데 익숙한 거예요. 쇼트트랙 선수같이 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계속 달라붙어서 정말 누가 앞으로 들이밀면 넘어질 거고 한 번만 날질 잘못해가지고 부딪히면 쓰러져 버리고 그걸 예선부터 결선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가야지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을 딴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몇 개 없어요. 갈수록. 근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근데 우리 눈높이는 너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걸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일개원들은 나쁜 말 같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런 말 듣는 스트레스는 진짜 억울해요. 스트레스는요, 내 안과 밖에서 오는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냥. 내 몸을 조금 준비시켜주는 코티졸,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솟구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 몸에 있는 호르몬들,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올라가서 나를 준비 태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도리어 약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다바르 박사라는 분이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60마리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0마리, 30마리를 뒀는데 강한 자외선을 쐈어요. 그러니까 피부암이 걸리는. 못 됐죠. 근데 이쪽 30마리는 그냥 자외선을 쐈고요. 이쪽 30마리는 자외선을 쏘기 전에 2시간 반 동안 좁은 유리통에 가둬놨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아마 스트레스 주니까 더 빨리 죽겠지 였겠죠. 근데 놀랍게 스트레스를 준 쥐가 피부암에 발병도 늦고 유병률도 낮았대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면역 세포가 도리어 항진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까 일시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외선에 대해서 막 견디는 거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세요? 유격할 때 앞에서 PT 시키죠.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지칠 때까지 시키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놓는 거죠. 그렇듯이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지옥 훈련 시키고 막 잠 안 자고 행군 시키는 것도 일시적으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문제가 그게 만성화됐을 때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목고지? MT? 예, 그런 거 가면 모닥불 밤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불 쫙 올릴 때 뭐 하죠? 석유 붓죠. 석유를 부으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몸 입장에서 보면 석유 들어오는 게. 그래서 불이 확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쯤에 막 친구랑 둘이 얘기 좀 하려고 나와가지고 완전 추워. 그래서 불이 좀 있길 옆에 석유통도 있길래 부었어요. 그럼 불이 도리 꺼져요. 왜냐하면 더 태울 게 없으니까. 자, 태울 나무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란 석유를 부었을 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후끈 달아오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나를 외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그게 계속 돼. 그럼 저항기가 와요. 전같이 반응이 안 와. 그리고 아예 나무를 다 태워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 재가 돼 있는 상태에는 스트레스라는 석유를 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바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포탈 치면 가끔 번아웃 증후군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최선, 열심, 완벽을 찾아가면서 너무 노력하는 그 스트레스로 적당한 긴장과 불안, 긴장이면 좋았을 텐데 좋은 불안 정도면 좋은데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소모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더 팍 하고 해야 될 때 둘이 푸드덕하고 시동이 꺼져 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소진 증후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소진 증후군이 오고 나면 주말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한 평일 한 6시, 7시까지는 내 에너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2, 3시면 마치 저기 한 3년 된 핸드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한 2, 3시만 돼도 빨리 보조 배터리 켜야 돼요. 아니면 빨리 어딘가 가서 충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소진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미 가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약한 고리들이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큰 문제 없지만 문제가 있는 어르신, 중년 이상에서는 병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혈압이 생겼다, 나 너무 살이 찌기 시작해, 뭐 이런. 자, 최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시기로 만성화되게 되고 만성화되니까 소진이 와. 소진이 오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걸 한 방향으로 더 가야 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즉 소진 증후군이 오기 전에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진증후군까지 가기 전에 이 불안 살짝 느끼면서 어느 순간 내가 힘들어라고 느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짜증. 짜증이 뭐죠? 기분이 나쁠 때 생기는 기분이 나쁠 때 생기는 신호. 내 책 봤어요? 그래요. 이 짜증이라는 거는 내 몸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편하게 있을 때는 누가 내 친구가 뒤에 등을 툭 치고 갔어. 그럼 아예 하지 마 이러겠죠. 근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어. 누가 툭 치고 가면 야 이러겠죠. 막 화내겠지. 보통 그럼 얘는 내가 뭐 그 정도 잘못했나 싶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뭐 짜증을 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 그게 짜증이에요. 계속 내 긴장이 스트레스도 있고 약간 처져 있고 내 나라는 사람이 지쳐 있으니까 지금 누가 건드리는 것만도 무서운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끓죠? 겁나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물어보는 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게. 자,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데 짜증은 90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90도인 상태야. 그러니까 50도일 때는 물이 안 끓어요. 10도 올라가 봤자. 근데 90도에 10도짜리 생기면 물이 끓겠죠. 자,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짜증은 내가 짜증나 있을 때는 남들이 몰라요. 그 반응을 하기 전까진. 나는 짜증 나길 것 같은 느낌은 있어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신호라는 말이 딱 정확한 겁니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야. 도리어 약간 성질이 괴팍한 사람은요 짜증 한번 내면 기분 좋아요. 왜냐면 한번 확 뒤집었으니까 속 시원해. 아유 속 약간 후련하거든 그게. 근데 착한 사람이 문제야. 이 학생 같이 이미 그 신호라는 걸 잘 아는 거 보면 짜증 많이 내고 괜히 저 굉장히 죄의식 느끼고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럼 내가 미안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또 금방 여기까지 차오르겠죠. 한 3번 반복하면 나란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나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나 무슨 병인가 봐. 사이콘가 봐. 나 병원 가봐야 되나 봐.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때 중요한 거는 차올라와 있는 걸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열심, 최선, 완벽 때문에 우린 자꾸 보통과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쭉 잠깐은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필요해. 지금 내가 약간 긴장하지만 조금 지나면 끝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돼. 나보고 12시간 하라고 그러면 난 쓰러져 버릴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소진증후군이 와버리면 안 돼. 근데 그 직전에 우린 짜증을 느끼게 돼요. 이 짜증은 위험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미움받을 용기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 같이. 누가 나 싫어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리 피곤해서 짜증이 약간 올라와 있지만 내가 너 안 오면 돼 이러면서 하는 자리 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친한 친구도 만나는 게 싫어. 어떨 때는. 아니면 아주 친한 누구랑 만나 누구 꼭 이런 전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은 거야 이게. 야 우리 한번 볼래? 그러면 둘이서 만나거나 셋이 제일 친한 애들 둘셋만 딱 만나서 그냥 요런저런 얘기하다 헤어지면 딱 좋겠는데 별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 내 친구가 남자친구 데려오거나 이러면 싫은 거야. 그럼 이제 피곤해. 그래서 이번에 안 나갈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모자라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원쯤 한 달에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세도 내고 뭐 적금도 붙고 쭉 하고 한 4, 50만 원 정도를 그동안은 용돈으로 써서 철철이 밥도 먹고 친구랑 뭐 용돈도 썼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니면 일이 안 돼서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그 돈으로는 딱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핸드폰 하고 나면 5만 원도 안 남아. 그럼 친구가 만나자도 싫겠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겠죠. 나를 위해서 쓰던 돈을 못 쓰겠지. 극장도 못 가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불안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아까 막 엑셀 밟는다 그랬잖아요. 기름 붓는 것 같이. 그래서 5만 원만 써도 되게 10만 원씩 벌어서 더 좋은 걸 해주는 거지. 친구들 만났을 때 내 체면 살리려고 저 삼겹살 먹어도 되는데 등심 사주고 막 이런 이게 불안하게 내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울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인풋 나에게 들어오는 것 대비로 아웃풋이 많아서
짤짤하게 사는 느낌이 오는 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피곤한가? 아니 내가 좀 일이 좀 많나? 그래서 지금 친구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낭비스럽게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대인관계도 근육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너무 안 쓰면 퇴화하잖아요. 그렇듯이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 피드백도 좋은 연료가 돼요. 근데 그것까지 피하다 보면 자꾸 너무 장사 안 된다고 종업원 내보내고 재료 더 싼 거 쓰고 이러다 더 정말 망하는 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킬 건 지키면서 최소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지내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불안과 긴장 때문에 오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걸 하자고요. 도리어.